평소처럼 밥을 드시던 아버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시고 갑자기 말을 못하셨어요. 얼굴 한쪽이 축 처지고 오른손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 한쪽이 괴사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하루 평균 126명이 바로 이런 식으로 뇌졸중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병, 뇌졸중. 오늘 우리가 끝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조준 인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조준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뇌졸중은 중풍이라고도 부르죠. 그 이름처럼 갑자기 뇌에 피가 통하지 않거나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질환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명령을 내리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뇌가 잠깐만 정전이 되어도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흐려지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며 혈관이 막히는 유형입니다. 이는 혈전, 즉 피떡이나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며 뇌경색이라고도 부릅니다. 혈관이 막혀 뇌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해당 부위의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약 20%를 차지하며 혈관이 터지는 유형입니다.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파열 등이 원인이며 뇌출혈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은 뇌 속에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하고 손상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유형 모두 무섭지만 특히 출혈성 뇌졸중은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뇌졸중이 매우 무섭고 피할 수 없는 질병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질환이 조기 대응과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발병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부 뇌졸중 전조 증상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그냥 갑자기 오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분명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다음 증상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졸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입니다. 웃어보라고 하면 입이 한쪽으로만 올라가거나 비대칭적인 표정을 짓게 됩니다. 둘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팔을 들라고 하면 한쪽 팔이 툭 떨어지거나 아예 들어올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단어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게 됩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입니다. 몸이 휘청거려 중심을 잡기 어렵고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시야가 깜깜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등의 시야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뇌졸중은 단 1분 1초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을 인지하고도 시간을 지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부 뇌졸중은 무조건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뇌졸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고 4.5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는 응급치료제 투여가 가능한 경우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다가 증상이 시작되어 새벽에 병원에 오거나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이미 증상이 심해지고 난 후, 예를 들어 몸의 마비가 심해지거나 의식이 저하된 후에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뇌 손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말을 하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에 앉거나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치료보다 예방과 빠른 대처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선 앞서 설명드린 전조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과 후유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뇌졸중 생존율과 관련한 최신 정보들을 살펴보면 입원 중 폐렴 예방과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과음 등 뇌졸중 재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발병 후 5년 누적 사망률은 25.2%에 달하며 이는 뇌졸중을 처음 겪은 환자 4명 중 1명이 5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5년 내 재발률 역시 15.5%로 뇌졸중 경험 환자 67명 중 1명은 재발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30.6%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부 뇌졸중 후유증 회복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마비입니다. 몸의 한쪽, 예를 들어 오른쪽 또는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둘째, 언어장애입니다. 말을 하기가 매우 어눌해지거나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자는 좌절감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셋째, 삼킴장애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사레가 들리거나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의 즐거움을 잃고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우울증입니다. 신체 기능의 상실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외에도 시야 장애, 감각 이상, 피로감 등 다양한 후유증이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후유증들은 환자 본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장기간의 재활치료 비용, 24시간 간병에 따르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활 패턴 변화까지 뇌졸중은 한 번의 발병으로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바꿔놓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는 환자의 생체 징후가 안정되고 뇌병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뇌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등 환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뇌졸중 재활의 목표는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획득, 신체 기능 및 마비 회복, 2차적 합병증 예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최신 뇌졸중 치료법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뇌졸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혈전 제거술입니다. 뇌경색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막힌 혈관을 재개통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넘긴 경우에도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을 뇌졸중 발생 후 24시간까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두계 자기 자극술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뇌를 자극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기반 맞춤형 치료법의 등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뇌 MRI 영상을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최적의 전기 자극 위치를 찾아내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미세한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 특정 뇌 영역을 자극함으로써 마비된 손가락의 운동 기능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넷째, 첨단 로봇 치료입니다. 뇌졸중으로 마비된 환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이용한 재활 치료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테넥테플라제라는 새로운 혈전용해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혈전용해제인 알테플라제보다 투약 방식이 간편하고 출혈 부작용이 적어 유럽, 호주, 태국,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승인되어 사용 중이며 국내에서도 식약처 승인 심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전 제거술이 불가능하거나 24시간이 지난 경우에 시행되는 개두술 및 혈관 우회로술, 경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 경동맥의 죽종을 제거하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 그리고 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재협착을 방지하는 경동맥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등 다양한 수술적 치료법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부 뇌졸중 예방법 평생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뇌졸중은 대부분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평소 습관이 뇌졸중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을 반드시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혈관을 파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당뇨와 고지혈증도 뇌졸중의 뿌리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과 콜레스테인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식단 조절이나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금연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2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넷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하루 6,000보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뇌졸중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짜게 먹는 식단을 줄이세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주범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채소, 견과류, 과일, 통곡물을 위주로 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마음을 움직이는 마무리 멘트 뇌졸중은 단 한순간의 기회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말도, 걸음도, 기억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질병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건강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내 가족이 나를 걱정하는 눈빛, 어쩌면 미뤘던 건강검진에 대한 마음속의 찜찜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경고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뇌, 건강한 삶을 위한 한 걸음을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조준 인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조준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